이번 사이클의 주인공은 누군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또다시 69K를 갱신하면서 멈출 줄 모르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나 길고 지쳤던 조정 시기 때 비트코인 망했다,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개인들은 가격과 감정에 휘둘리지만 우리는 항상 본질을 파악할 때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ETF가, 이 노란색이 비트코인 ETF고 검정색이 금 ETF입니다. 근데 첫 출시한 해에 금 ETF가 들어왔던 유입량의 무려 10배를 상회하는 수준의 유입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왔다라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혁신인지 아닌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현재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유입이 32,370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난주에 비트코인은 몇 개가 채굴됐느냐? 2,250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분석하실 때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도 없다. 결국에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는 뭡니까? 수요와 공급이다. 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결국에는 가격이 우상향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공급은 2,000개인데 수요는 32,000개 수준, 거진 10배가 넘는 수준의 수요가 들어온다라는 거. 당연히 상승하는 동안 출렁임은 있겠지만 방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수요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확대될 것이고, 공급은 4년마다 계속 반토막 나면서 줄어드는데 방향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블랙록이 있다. 세계 1위 운용사가 있고, 블랙록이 어떤 얘기를 해줬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기존의 올드 투자자가 아니라 상당수가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격이 상승하려면 새로운 기관들, 새로운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시장이 확대되고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블랙록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블랙록의 토크나 펀드인 비들 토큰을 바이낸스, OKX, 데리비트 이런 가장 큰 공신력 있는 거래소에 상장시키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비들 펀드가 이런 초대형 메이저 거래소들에 들어간다. 블랙록이 꿈꾸는 토크나 시장의 파이 또한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결국에 모든 자산들이 토큰 위로 올려져 가지고 토크나 세계로 변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낡아 빠졌던 전통의 금융 시스템에서 디지털로 이동하는 그 핵심에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있고 비트코인이 있다라는 거. 이번에 SEC가, 원래 기존에는 나스닥에만 코인 현물 ETF 옵션을 승인했는데 이번에는 NYSE와 CBOE에도 거래를 승인하면서 기관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더욱더 확장을 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초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SEC가 그걸 승인을 해줬다라는 거. 세상이 변하고 있는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지. 단기적으로 1K 오르고 1K 빠지고 1K 오르고 1K 빠지고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가치를 계속 두어 버리시면 이 진짜 숨어있는 본질을 보실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호건이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6자리 수로, 그러니까 100K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명확한 이유들을 얘기해줬는데, ETF 흐름의 가속화, 그리고 선거가 다가오고 선거 또한 비트코인에 조금 더 친화적인 트럼프가 압도적인 상황이고, 무한 적자, 미국은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중국까지 돈 찍기에 나섰고, 글로벌 금리 인하의 반감기 4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계속 공급량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고래들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 또한 앤서니 폼플리아노 같은 경우에도 월가가 지금 비트코인 기회를 완전히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복잡성을 좋아하지만 비트코인은 단순하다. 월스트리트는 결국 항복할 것이고 상당한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친화적인 발언들을 크립토 핵심 플레이어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이든 똑같습니다. 세력들, 기관들이 가격을 올릴 때 사용하는 패턴 뭡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을 쭉 올려서 여기서 이제 개미들이 너도 나도 포모를 느끼게 해가지고 타게 만든 다음에 이대로 조정도 없이 쭉 올려버리면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물량을 충분히 매집한 후에 가격을 더 올려버려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트를 흔들면서 개미들을 죽이고, 개미들이 던진 물량을 다시 바닥에서 싼 가격에 매집을 하고 후반전을 준비한다. 그리고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본질이나 펀더멘탈을 보지
두지 않고 가격이 빠지면 팔고 오르면 사고 이런 단순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개미 털기에는 제일 좋은 거 뭡니까? 그냥 시간 질질 끌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주면 다 던져버리고 그 물량을 얘네들은 받아버린 다음에 더 많은 물량을 매집한 이후 한 번 더 사이클을 올려쳐버리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올려칠 때 어떤 게 작용합니까? 언론과 스피커들이 나와서 비트코인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해주고 그러면 또다시 대중들의 관심이 이런 스피커를 통해서 유입되고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들이 상승하고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는 원리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언제 투자를 해야 되고 언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을 명확히 아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만의 유입이 아니라 세일러 형님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 전략으로 권장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기관들뿐만이 아니라 기업들, 대형 빅테크들의 비트코인 채택도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미국 월가의 기관들과 미국의 초대형 회사들까지 비트코인을 수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거. 지금은 또 어떤 시즌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 근데 현재 지금 트럼프가 해리스를 압도하는 지지율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폴리마켓의 트럼프 지지율과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을 보시면 파란색이 트럼프의 지지율, 주황색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빠지면 비트코인도 같이 빠지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아시면 트럼프가 점점 우세해지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을 승리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큰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도 비트코인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보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실제 지금 폴리마켓의 지지율 격차는 이미 거의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압도적인 상황으로 큰 민심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런 흐름만 충분히 대선까지 지속됐다. 억토버 흐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갈 것 같고 트럼프의 가장 큰 후원자인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또 공식 석상에서 어떤 발언을 해줬습니까? 저는 암호화폐가 중앙집권적 통제에 대항할 수 있는 흥미롭고 가치 있는 보루라고 생각한다. 암호화폐는 개인의 자유에 도움이 된다라고 또 굉장히 친화적인 발언을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권력과 그리고 자본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적이라는 거. 지금 현존 미국의 차기 최대 권력자인 트럼프와 세계 1위 부자인 머스크가 같이 지금 크립토의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거. 이 시장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솔라나 주가가 400% 상승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미국의 레이어원이 아닙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 그리고 특히나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인데 이 솔라나는 어느 나라의 레이어원입니까? 바로 미국의 레이어원이다. 지금 ETF는 미국의 월가 기관들이 점령을 한 상태고 이제 거래소도 미국의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등 이런 거래소들이 지금 패권을 잡아오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알트코인의 네트워크인 솔라나까지 미국이 패권을 잡아가는 그 그림을 꿈꾸고 있을 거고 솔라나 백허드를 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핵심 월가의 플레이어들과 코인베이스, 서클이 뒤에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이번 사이클의 주인공은 누군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3인자라고 불리는 월러 이사까지 디파이가 중앙집중형 금융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연준의 영향력 있는 위원들마저 이제 크립토 시장의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전 세계적 국가적 채택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푸틴 또한 브릭스 투자 위에서 가상자산 공식적으로 채택할 것. 그리고 브릭스의 핵심 주축은 누굽니까? 바로 러시아와 중국. 이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거를 눈뜨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도 어마어마한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가져오려고 할 것이고 점점 더 세계의 강대국들 대형 국가들이 비트코인 시장을 탈환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더욱더 확장되면서 더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중국은 지금 대놓고 대출 우대금리인 LPR을 0.25% 인하하면서 원래 시장 컨센서스는 0.2% 인하를 얘기했었는데 0.25%로 더 강력한 부양 정책을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무한 유동성 공급과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지준율까지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가장 중요한 글로벌 경제의 핵심 국가인 미국의 민주당 대표도 가상자산 소득세를 20%로 인하하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세금 인하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고, 세상이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굉장히 큰 먹거리와 혁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최글자 리볼브랩스가 미네소타의 6천만 달러 규모의 AI 센터 계획을 발표했는데, 제가 최근에도 계속 강조드렸던 이유, 비트코인이 죽을 수 없는 한 가지 추가적인 이유는 채굴자들과 지금 AI의 콜라보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고, 실제로 이번 미증시에서 엄청나게 대폭등했던 채굴 기업인 코어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도 올해 272%나 엄청난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상승의 원동력은 뭐였습니까? 바로 AI와의 파트너십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분야와 또 파트너십을 맺은 테라 울프 또한 128%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죽을 수 없는 이유, 채굴 기업과 AI의 콜라보, 최고의 혁신 기술의 콜라보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AI 내러티브 또한 만약에 다시금 붐을 탄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도 낙수 효과로 덩달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꼭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가격적인 부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이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던 이 확장세기 상단을 이번에 확실하게 일봉 종가로 돌파하고, 현재는 지금 리테스트를 하면서 68.2K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의 리테스트는 무조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세기 상단만 리테스트를 잘 해준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후반전 2차 불장은 휘슬이 불렸고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빠져주면서 비트코인 큰형님만 시장의 자금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알트 시장으로도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알트 시장에서 어떤 레이어 1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보고 싶으시면, 좌측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도미넌스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솔라나 도미넌스인데, 도미넌스가 빠지는 와중에도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내려가고 있는데 솔라나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는 도미넌스가 빠질 때 솔라나 도미넌스가 다 흡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솔라나가 지금 이더리움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솔라나를 조금 더 좋아하고 이더리움이 나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올라가는 생태계를 좋아하고 올라가는 코인이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확연한 도미넌스 차이를 보여주는 만큼 어떻게 보면 솔라나에 대한 기대감과 포텐셜이 적어도 이번 사이클은 조금 더 클 수 있고 더 큰 기회비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만원 3만원 때부터 계속적으로 노래를 불렀던 솔라나 생태계 우리는 계속 추적하고 관심을 가져야 이번 사이클 제대로 된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특히나 10월 중순에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는데, 특히나 이 시기에 10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물량을 축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결국에 시장의 큰 방향은 개인들이 아니라 결국에 이런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래들의 움직임을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것이고, MVRV 모멘텀 지표를 보면 이 파란색 180일 MVRV 이동평균선을 이런 식으로 상승 돌파했을 때 이렇게 초록색 구간으로 엄청나게 큰 비트코인이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가 어떻냐, 23년 랠리 그리고 24년 미니 불장과 똑같은 형태로 이평선 아래에 있던 비트코인이 지금 이동평균선을 막 돌파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때와 이때 흐름처럼 또 새로운 강세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MVRV 모멘텀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위에 차트는 전체 핵심 거래소의 미결제 약정을 보면 큰 흐름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가격과 미결제 약정은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점을 지금 갱신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오픈 인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선물 시장에 엄청난 베팅이 진행되고 있고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오픈 인터레스트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결국 비트코인 가격도 이 오픈 인터레스트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의 센티멘트, 트위터와 뉴스 시장의 대중 심리 지표를 보면 언제나 이런 강세 흐름이 유지가 됐을 때는
시장의 심리가 좋고 언론이나 뉴스에서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쭉쭉쭉 상승했는데 최근엔 어땠습니까? 시장의 심리가 너무나 안 좋았고 다들 시즌 종료다 여기저기 선동되셔가지고 다 비트코인 팔고 숏 잡으셨다가 지금 완전히 뒤통수를 맞아버렸다. 근데 지금 심리지표까지 음수해서 완전한 양수로 피벗하면서 또 심리까지 살아나면서 새로운 랠리가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다. 거시경제부터 매크로 시장 그리고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까지 비트코인이 이제 시작인지 끝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승리하는 건 누굽니까? 60K 때 비트코인 사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비트코인 왜 사냐 망한다 이제 폭락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용기 내신 분들은 결국에 뒤늦게 비트코인 100K 가가지고 포모 느끼고 줄지어서 사시는 분들한테 살포시 넘겨주고 졸업하고 나오면 된다라는 사실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이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사고하고 선동당에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아무도 줄을 서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을 때 가치를 알 수 없을 때 여기에 딱 떡하니 서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야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 아마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캐쳐 가족분들 구독자분들은 이 시기에도 너무나 힘든 시기에도 피 철철 흘리면서 비트코인 두 손으로 꽉 쥐고 간 만큼 궁극적으로 남들이 이제 100K 150K 가가지고 줄지어서 살려고 할 때 살포시 넘겨주고 졸업하고 졸업장을 받고 퇴장하시면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언제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드리면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 가격은 아무리 롱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우상향해서 아무 조정도 없이 가지 않습니다. 결국에 차트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이 2차 불장 랠리에서도 요철도 있을 거고 힘든 시기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 그러나 결국에 이 단기 조정 눌림만 버텨낸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달콤한 결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2차 불장에도 꼭 가슴속에 새기고 중심 딱 잡고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시황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